예림이 왔어? 예림이 왔고, 또, 기훈이 왔어? 기훈이 왔어? 기범이 왔고. 와, 우리 기범이 오늘 안에 들어왔네? 제인이, 도희, 겸이, 또 성민이, 은우, 은서, 건우, 로운이. 오늘 로운이가 1등으로 왔어. 건우하고. 이야, 그치? 그리고 나서 3등이 제인이야. 오케이. 기도하고 시작하겠습니다. 눈 감고 차분하게 자리에 앉아서 이제 책 읽을 준비를 해야 되겠죠. 사랑의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날씨가 조금 흐리지만 그래도 우리 책 읽을 때 마음만은 더 따뜻해지는 그런 시간이 될 수 있게 책 읽을 때 집중할 수 있게 하여 주시고 이 책을 읽으면서 또 지식이 자라고 지혜가 자라서 학교 공부를 할 때에도 남들보다 월등하게 성과를 이룰 수 있도록 도와주세요. 오늘 하루도 학교 가서 선생님 말씀 잘 듣고 친구들과 사이좋게 지내고 부모님 말씀 잘 듣는 우리 친구들, 아주 훌륭한 친구들이 될 수 있게 그 마음을 지켜주세요.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그러면 70 산쪽 보면은 잎사귀하고 청동오리가 있죠? 그래. 75쪽 한번 읽어볼게요. 다 폈죠, 책? 시작. 그런 청동오리가 말하는 것 같아. 이 청동오리가 선생님이 그 녹음할 때 최민식 그 배우님이 지금 되게 아저씨거든. 그때만 해도 좀 젊으셨는데 지금 벌써 몇 년, 한 10년 넘게 흘렀으니까 이제 아마 거의 한 60이 넘지 않으실까? 60 정도 됐을까? 아무튼 나이가 많으실 거야. 한번 청동오리의 말 한번 해보자. 시작. 그런 이름이 없어도 너는 충분히 훌륭한 암탉이야. 너한테 이 말을 꼭 해주고 싶었어. 청동오리의 말에 잎삭은 가슴이 뜨끔했다. 훌륭한 암탉이라는 말은 듣기 거북했다. 잘못을 들킨 것 같아서 잎삭은 당황했다. 청동오리가 알에 대해서 알게 된다면 얼마나 놀랄까. 뻔뻔스러운 암탉이라고 화를 낼지도 모른다. 잎삭은 청동오리를 똑바로 보지 못하고 자리로 돌아와 알을 품었다. 어쩔 수 없는 일이야. 누구한테도 말하지 않겠어. 친구라고 해도 내 아기니까. 내가 품었고 내가 키울 거니까. 틀림없이 내 아기야. 그렇게 생각해도 괴로운 마음은 없어지지 않았다. 그러나 아무리 그렇다고 해도 알에 대해서만큼은 입도 뻥끗하지 않기로 했다. 오른쪽 날개는 어떻게 된 거야? 뽀얀 오리는 어떻게 됐고? 잎삭은 약간 딱딱한 말투로 말을 돌렸다. 순간 청동오리가 고개를 쳐들었다. 부드럽던 태도가 싹 변했다. 그 녀석 이야기는 그만둬! 잎삭은 깜짝 놀랐다. 누구 이야기를 그만두라는 것인지 알 수가 없었다. 청동오리는 마치 족제비를 보기라도 한 것처럼 목 깃털을 곤두세우고 떨었다. 그리고 중요한 사실을 깜빡 잊었다는 듯 긴장하더니 재빨리 주변을 둘러보는 것이었다. 하연아 76쪽. 다른 거야? 책이 달라서 달라가지고 좀 바꿔주세요. 76쪽. 네. 똑같은 거 아니야? 맞아. 76. 76. 76. 아, 76. 아까 선생님 얘기했는데 76 네 번째 줄. 잎삭은 청동오리를 화나게 한 것이 미안해서 변명을 늘어놓았다. 둘이 헛간을 떠났다고 생각했거든. 마당 친구들이 널 좋아한 건 아니었잖아. 함께 살기는 했어도 외톨이였고. 아니 내 말은 뽀얀 오리는 네 짝이었잖아. 나도 친구지만 나야 뭐. 그만두라니까!
청둥오리가 꽥 소리 지르는 바람에 잎삭은 하려던 말을 꿀꺽 삼켰다. 청둥오리가 벌떡 일어나더니 씩씩대며 걸어갔다. 유난히 뒤뚱거리는 모양이 단단히 화가 난 게 분명했다. 왜 그렇게 화가 났는지 잎삭은 도무지 알 수가 없었다. 청둥오리가 다시 씩씩대며 다가왔다. 그리고 화낸 것이 미안했는지 목소리를 낮춰서 그러나 여전히 묵뚝뚝한 투로 말했다. 다리 얄팍해졌어. 그건 알이 낄 때가 되었다는 거야. 그래, 때가 되고도 남았지. 잎삭아, 너는 사려 깊은 암탉이니까 어떻게 하는 게 좋을지 알 거야. 알이 깨면 여기를 떠나. 그리고 저수지로 가는 거야. 마당으로 가지 말고. 달이 기울었듯이 족제비의 배도 비었다는 걸 잊지 마. 잎삭은 어리둥절했다. 청둥오리가 마치 떠날 것처럼 말하지 않는가? 화가 났기 때문일까? 게다가 한꺼번에 여러 가지 이야기를 들려주었다. 무슨 뜻인지 알아듣기 어려운 이야기를. 족제비의 배가 비었다니? 아직은 괜찮을 거야. 그래도 만약을 위해서 말해두는 거야. 마당으로 가지 말고 저수지로 가. 왜? 청둥오리는 더 말하지 않았다. 이리저리 걸어다니며 주변을 살피더니 산등성 위로 올라가서는 먼 곳을 바라볼 뿐이었다. 누가 떠들어요 지금? 책 읽으러 왔는데 떠들러 왔어요? 잎삭은 긴장했다. 중간 밑에 시작. 잎삭은 긴장했다. 아무래도 족제비라는 말이 거슬렸다. 찔레 덤불로 온 뒤로부터 족제비에 대해서 까맣게 잊고 있었다. 알을 품는 동안 한 번도 소름 끼치는 눈빛을 보지 못한 까닭이었다. 맞아. 족제비에게 들켰다면 나는 위험했을 거야. 아니면 내 아기가 당했겠지. 끔찍한 일이다. 밤이 되었다. 잎삭은 족제비 생각을 떨칠 수가 없었다. 밤바람에 나뭇잎이 흔들리는 소리에도 달빛을 받은 풀잎이 슬쩍 움직이기만 해도 족제비가 다가온 것 같아서 가슴이 서늘해졌다. 78쪽. 청둥오리는 찔레덤불 바로 앞에서 날개축지에 머리를 묻고 있었다. 쏟아지는 잠을 당할 수가 없는 모양이었다. 잎삭은 청둥오리가 잠들어서 불안했다. 전처럼 춤이라도 추고 소리를 질러댄다면 덜 무서울 것 같았다. 그러자 문득 생각났다. 설마 족제비 때문에? 나그네가 밤마다 소란 피운 게 족제비 때문이었을까? 겁주려고? 어쩌면 그랬을지도 몰라. 맞아, 그랬던 것 같아. 잎삭은 더욱 불안했고 정신이 말짱해졌다. 왜 나를 보호할까? 친구라고 해도 너무 과분해. 나는 오리도 아닌데. 잎삭은 하늘을 올려다보았다. 별빛이 흐르고 뿌옇게 달무리가 졌다. 곧 축축한 날이 다가올 징조였다. 갑자기 죽음의 구덩이가 생각났다. 그날도 비가 내렸다. 잎삭은 두려움을 참지 못하고 벌떡 일어났다. 족제비가 온다면, 만약 그렇다면 용감하게 맞서야지. 발톱을 세우고 사정없이 부리로 쪼고 날개를 퍼덕일 거야. 사납게 소리칠 거야. 잎삭은 눈을 부릅뜨고 어둠 속을 노려보았다. 왠지 어둠 저편에 벌써 족제비가 와 있는 듯한 느낌이 들었다. 눈을 가늘게 뜨고 허기진 배를 달래며 입맛을 다시며 노려보고 있는 사냥꾼. 나그네야, 일어나. 80조. 잎삭은 청둥오리를 깨웠다. 청둥오리가 놀라서 고개를 쳐들었다. 내가 되었니? 청둥오리가 대뜸 물었다. 잎삭만큼이나 청둥오리도 알이 깨기를 간절히 기다리고 있었다. 아니, 하지만 날이 밝는 대로 깰지도 모르지. 시간을 너무 끄는 걸 봐서는 장닭이 태어날지도 모르겠는걸. 잎삭은 일부러 큰 소리를 내서 웃었다. 그렇다고 두려움이 사라진 건 아니었다. 난 정말 걱정스러워. 족제비가 오면 어쩌지? 잎삭의 표정은 금방 어두워졌다. 하지만 청둥오리는 그렇지 않았다. 다행이야. 날이 밝는 대로라. 좋아. 청둥오리가 탄성을 질렀다. 그리고 억지로 잠을 깨려는 듯 깃털을 부르르 떨고는 주위를 두리번거렸다. 매우 신중한 태도가 알을 지키는 어미와 조금도 다르지 않았다. 잎삭은 청둥오리에게 미안하면서도 고마웠다. 나그네, 아무래도 너한테는 말해야겠어. 사실은... 잎삭은 모든 것을 털어놓기로 했다. 처음부터 지금까지 돌봐준 친구를 속이는 것이 마음에 걸렸다.
나에겐 소망이 하나 있었어. 알을 품어서 병아리의 탄생을 보는 거야. 닭장에서는 도저히 불가능한 일이었지. 그래서 더 이상 알을 낳고 싶지 않았는데 나는 영원히 그럴 수 없을 줄 알았는데. 잎사가 너는 훌륭한 어미닭이야. 아니야. 그런 말을 듣자는 게 아니야. 그래도 말하고 싶어. 나는 날지 못하게 된 야생 오리고 너는 보기 드문 암탉이야. 그래, 그렇다고 해도. 그러면 된 거야. 우리는 다르게 생겨서 서로를 속속들이 이해할 수 없지만 사랑할 수는 있어. 나는 너를 존경해. 잎삭은 갑자기 숨이 멎는 것 같았다. 가끔 청둥오리는 정말인지 알 수가 없는 친구였다. 이해하지 못해도? 어떻게 그럴 수가 있어? 넌 잎사귀처럼 훌륭한 어미닭이라는 걸 내가 아니까. 잎삭은 입을 다물었다. 왠지 이제는 알에 대해서 고백한다는 게 그다지 중요한 일 같지 않았다. 나는 족제비란 놈을 잘 알아. 타고난 사냥꾼이라 우리는 녀석을 당해낼 수 없어. 녀석은 내가 본 어떤 족제비보다 크고 강하단 말이야. 지금은 괜찮다고 해도 나중에는 결국 족제비가 우리를 사냥할 거야. 그러기 전에 우리는 우리 일을 끝내야만 해. 이 청둥오리 말이었네. 청둥오리의 말은 엉뚱했지만 허투루 들리지 않았다. 가슴이 두근거리기 시작했다. 82쪽. 두려움을 잊고 지냈던 많은 날들이 생각이 나서 소름이 오싹 돋았다. 그토록 편안하게 지냈다는 게 신기하기만 했다. 내일은 이건 누구 말일까? 입사. 내일은 알이 깼으면 좋겠어. 더 늦기 전에. 나도 이제 지쳤거든. 녀석도 더 이상은 참지 못할 거야. 잎삭은 찔레덤불에서 멀어지며 중얼거리는 청둥오리였어. 중얼거리는 청둥오리를 물끄러미 바라보았다. 청둥오리와 족제비 사이에는 잎삭이 모르는 어떤 일이 있는 게 틀림없었다. 잎삭은 더욱 불안했다. 난 이제 괜찮아. 녀석도 배가 부르면 한동안 잠잠하겠지. 괜찮아. 알만 깨면 준비가 됐어. 그렇고 말고. 또 청둥오리 말이네. 청둥오리의 말은 이제 들리지 않게 되었다. 청둥오리는 멀찌감치 떨어진 곳으로 가서 앉았고 자르는 듯 날개 쪽지에 머리를 묻었다. 잎삭이 깃털이 곤두섰다. 마치 청둥오리가 족제비 때문에 그랬듯이 잎삭은 아래쪽에 있던 부분이 가슴에 닿도록 알을 돌려서 다시 품었다. 청둥오리가 있으면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고 아침이 될지도 모른다. 그렇게 믿고 싶었다. 웬일인지 풀잎이 서로 몸을 비비는 소리조차 나지 않았다. 사방이 고요했고 차츰 졸음이 몰려왔다. 까무룩 잠이 들었다. 아주 잠깐 졸았을 것이다. 끄익! 눈이 번쩍 뜨였다. 청둥오리의 비명이었다. 짧고도 소름 끼치는 소리가 가슴을 후비고 들어왔다. 달도 없는 캄캄한 어둠 속에서 청둥오리가 안간힘을 쓰면서 퍼덕이고 있었다. 버둥거리는 날갯짓, 물고 늘어진 검은 몽둥이, 목이 단숨에 물렸는지 비명소리는 더 나지 않았다. 제 목을 물기라도 한 듯 잎삭은 덩달아 숨통이 조여들어 진저리를 쳤다. 나그네! 잎삭은 벌떡 일어나 뛰어나갔다. 눈을 부릅뜨고 날개를 퍼덕이면서 족제비가 청둥오리를 문 채 잎삭을 누려보았다. 심장이 얼어붙을 만큼 매서운 눈초리, 어둠을 꿰뚫고 번득이는 눈빛이 더 이상 다가오지 말라고 경고하고 있었다. 83쪽 밑에 둘, 넷, 여섯, 일곱째 줄 잎삭은 멈칫했다. 83쪽 잎삭은 멈칫했다. 발톱이나 부리로 당해낼 만한 상대가 아니었다. 잎삭은 부들부들 떨면서 비참한 광경을 지켜봐야만 했다. 친구가 죽어가는 광경을, 축 늘어진 채 물려가는 모습을. 족제비는 어둠 속으로 사라졌고 숲과 들판은 너무나 금방 조용해졌다. 소중한 목숨이 순식간에 사라졌어도 세상은 담담했다. 못 본 척 숨죽인 나무들, 별, 달, 풀. 잎삭은 청둥오리가 끌려간 쪽으로 달려갔다. 그러나 어둠뿐. 84쪽 어디에도 흔적은 남아있지 않았다. 깃털 하나라도 찾아내고 싶은 심정으로 잎삭은 캄캄한 산속을 정신없이 헤매고 다녔다. 나그네가 죽었어. 그런데도 난 가만히 있었어. 무서워서 꼼짝도 못했어. 잎삭은 울음을 참을 수가 없었다.
아무 일도 하지 못한 자신이 원망스러웠고 혼자서 버둥거리다가 죽어간 친구 때문에 가슴이 아팠다. 족제비의 눈초리는 생각할수록 두려웠다. 닭장을 나왔을 때부터 마당 가장자리에 사는 동안에도 피할 수 없는 눈빛이었다. 청둥오리 덕분에 몰랐을 뿐 이것도 안전한 보금자리는 아니었다. 족제비 때문에 밤마다 깨어있었던 거야. 나를 위해서 내 알을 지키려고. 전처럼 깨어있을 것이지. 소리라도 지를 것이지. 가엾게도 나그네는 지칠 대로 지쳤던 거야. 잎삭은 몸소리를 쳤다. 족제비로부터 도망치지 못하면 청둥오리처럼 죽는다는 사실을 깨닫자 끔찍하게 무서웠다. 살아있다는 것은 도무지 안심할 게 못 되었다. 86조. 아주 잠깐 사이에 모든 게 끝날 수 있기 때문에 아침이 되었다. 청둥오리가 늘 앉았던 자리를 비추며 해가 솟아오르기 시작했다. 언제나 그랬던 것처럼 저수지 쪽에서 물 한 개에 젖어 솟는 해. 하지만 깃털을 털면서 해를 지켜보던 청둥오리가 이제는 없다. 어디에도 없다. 절대로 널 잊지 못할 거야. 내 친구야. 잎삭은 해를 향해서 회를 쳤다. 친구에게 작별하는 마음으로. 문득 간밤에 혼자 있었을 알이 생각났다. 잎삭은 찔레던 불로 종종 걸음쳤다. 저런! 잎삭은 눈을 의심했다. 하지만 눈앞에 이런 상상이 아니었다. 찔레 덤불 속에서 아기가 아장아장 걸어 나오지 않는가. 혼자서 알을 깨고 어느새 털까지 보송보송해진 기특한 것이 까만 눈을 빛내며 잎삭을 바라보고 있었다. 오, 세상에. 잎삭은 넋을 잃고 서 있었다. 알 속에 아기가 있다고 믿었지만 그래도 이건 정말 꿈만 같았다. 작은 눈, 작은 날개, 작은 발, 모든 게 다 작았다. 그런데 앙증맞게도 다 살아서 움직였다. 아가야, 너였구나. 88조. 잎삭은 달려가서 날개를 펴고 아기를 감싸 안았다. 작지만 따뜻한 온기를 가진 진짜 아기였다. 저수지로 가는 오리들 소리가 들려왔다. 어제와 달라진 게 없는 듯해도 잎삭에게는 특별한 아침이었다. 들판 구석구석에서는 쉬지 않고 무슨 일이 일어난다. 누가 죽는가 하면 또 누가 태어나기도 한다. 이별과 만남을 거의 동시에 경험하는 일도 있는 것이다. 그래서 언제까지나 슬퍼할 수만은 없다. 89조. 마당을 나오다. 잎삭은 서둘러 마당으로 갔다. 연한 갈색 털을 가진 아기를 데리고 당당하게 돌아갔다. 알이 깨면 보금자리를 떠나라던 청둥오리의 말은 허튼 게 아니었다. 아기를 족제비로부터 보호하라는 뜻이었으니까. 금음달처럼 홀쭉해진 족제비의 배 때문에 밤마다 깨어있었던 청둥오리. 알이 무사히 깰 수 있도록 그 배를 채워준 친구. 친구의 죽음으로 번 시간 안에 잎삭은 아기를 데리고 안전한 장소로 가야만 했다. 문지기 늙은 개가 먼저 잎삭을 알아보았다. 한낮의 더위에 늘어져 졸던 중이었다. 저기를 봐. 돌담 밑에서 구덩이를 파던 암탉이 놀라서 달려왔다. 그 뒤에 노란 병아리 6마리가 졸졸 따라왔다. 연한 갈색 털이라고는 조금도 없는 순전히 노란 털만 가진 병아리들이었다. 저게 누구야? 암탉이 낯을 찡그렸다. 그리고 수선술에 꼿꼿대거리며 수탉을 불렀다. 떼약볕을 싫어하는 수탉은 헛간에서 좀처럼 나오려고 하지 않았다. 잎삭은 아카시아 나무 그늘에서 걸음을 멈추고 아기가 걸어오기를 기다렸다. 아기는 태어나자마자 너무 먼 여행을 했다. 오는 도중에 몇 번이나 고꾸라졌지만 서투른 걸음으로 용케 마당까지 왔다. 개가 코를 벌름거리며 아기의 주변을 빙빙 도는 바람에 잎삭은 신경이 날카로워졌다. 암탉과 병아리들도 쉬지 않고 떠들어댔다. 꼬꼬대 꼬꼬꼬꼬 삐약삐약삐약삐약. 어떻게 알을 깔 수가 있었지? 이상한 일이야. 암탉이 불쾌하다는 듯 말했다. 한창 말을 배우는 병아리들이 입을 모아 따라했다. 어떻게 알을 깔 수가 있었지? 이상한 일이야. 시끄러워. 이건 배우지 않아도 돼. 시끄러워. 이건 배우지 않아도 돼. 원 세상에, 하고 싶은 말도 다 못하겠네. 병아리들이 와 세상에
하고 또 따라서 하자 암탉은 재빨리 맛있는 간식 시간이다 하고 두엄 쪽으로 뛰어갔다. 맛있는 간식 시간이다. 병아리 6마리도 쪼르르 뛰어갔다. 잎삭은 미소를 머금고 병아리들을 보았다. 아주 귀여운 병아리들이었다. 노란 털이 특히 예쁘게 보였다. 병아리를 자세히 본 적이 없는 잎삭은 아기의 연한 갈색 털도 시간이 지나면 노랗게 될 거라고 생각했다. 잎삭은 날개 밑에 아기를 품고 아카시아 나무 아래에 엎드렸다. 누가 뭐라고 해도 아기가 자랄 때까지는 마당을 떠날 수 없다고 마음먹었다. 수모를 당할 테지만 족제비에게 먹히는 것보다 나을 테니까. 사건이 생기고야 말았군. 개가 고개를 쳐들고 컹컹 짖었다. 시끄러운 소리를 참지 못하고 수탉이 현관에서 나왔다. 수탉은 잎삭을 보고 몹시 놀라는 눈치였다. 아직도 살아있다는 게 믿어지지 않는지 수탉이 잎삭을 보며 왔다 갔다 했다. 개가 수탉에게 귀옛말을 했다. 그러자 갑자기 수탉이 눈을 부릅떴다. 그게 정말이냐? 어디 새끼를 좀 보자. 잎삭은 겁이 났지만 수탉이 시키는 대로 할 생각이 조금도 없었기 때문에 잠자코 있었다. 오리 새끼를 좀 보자니까. 수탉이 목깃털을 곤두세우고 성질을 부렸다. 잎삭은 깜짝 놀랐다. 수탉이 호통쳐서가 아니라 오리 새끼라는 말 때문이었다. 암탉이 달려왔고 병아리들까지 와서 잎삭을 애웠었다. 잎삭은 여전히 아기를 감싸 안은 채 일어서지 않았다. 여러 가지 일들이 빠르게 머릿속을 스쳐갔다. 찔레 덤불 속의 알, 청둥오리, 먹이, 비명소리, 족제비, 연한 갈색 깃털. 오리 새끼라고? 그러고 보니 아기의 발가락이 죄다 붙어있던 게 생각났다. 뭉툭한 부리와 뒤뚱거리며 걷던 모습도 아직 어려서 그럴 거라고 생각했는데 오리 새끼라니. 함지박의 부리를 뒤밀었다가 오리에게 콱 물렸을 때처럼 아찔했다. 궁금한 채로 지나갔던 일들의 실마리가 서서히 풀리는 기분이었다. 찔레덤불로 처음 가던 날 비명을 들었어. 나그네의 비명이라고 생각했지만 어쩌면 그건 뽀얀 오리의 비명이었는지도 몰라. 그랬을 거야. 그러니까 거기에 알이 있었고 나그네가 찾아왔지. 내가 뽀얀 오리가 낳은 알을 품었던 거야. 나그네는 다 알고 있었어. 알이 언제쯤 깬다는 것도, 자기가 죽을 거라는 사실도 전부 다. 오늘은 여기까지. 수고했어. 좋은 하루. 내일 봐.